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22일 토요 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서울 경마장은 2018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출전 도수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는 또 휴장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는 뭐 전반적으로 월말 경주고 또 다음 주 휴장 또 출전 주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혼전의 양상을 띠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좀 신중한 접근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7경주, 8경주 그리고 후반에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사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6번마 투어브라더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안쪽에 2번마 탄탄 위너, 또 4번마 리커버리 탑, 3번마 카이젠 실버, 또 외곽에 12번마 대성하늘,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역시 전반적으로 혼전이에요. 물론 6번마 투어브라더가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죠. 지난 10월 달에 뭐 최원정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선행을 가서 입상을 지켜냈던 그런 마필인데 기본 능력은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 마필입니다. 그때 10월 20일 경주 같은 경우는 편성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지난 10월 20일 경주보다는 편성이 좀 세기 때문에 투어브라더가 과연 인기에 부합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번 대성하늘도 외곽에 불리함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외측으로 삐지면서 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곽 게이트라면 역시 그런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대성하늘도 불안 요소는 있고 일단 이번만 탄탄 위너가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잠재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라면 탄탄 위너의 기적인 선행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아니면 뭐 투어 브라더를 보내놓고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의 탄탄 위너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장래성이 밝기 때문에 선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4번마 리커버리 탑도 가능하죠.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무난하게 적응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 더 있는 마필이에요. 조기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왔기 때문에 4번마 리커버리 탑도 가능하고 아주 큰 배당은 7번마 OPMJ 쪽에서도 형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OPMJ 같은 경우도 뭐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스피드도 많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7번 OPMJ가 선의권에 갖다 붙이는 순간에는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그렇게 뭐 말랑말랑한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배당판대로 경주가 끝나기는 조금 어려운 구도지 않나 보이지고 안쪽에 2번 탄탄 위너 또 4번마 리커버리 탑 여기에 복병은 7번마 OPMJ까지 입상 도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사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기 오늘 첫 번째 신마 추천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역시 신마 레이스인데 편성은 역시 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복병 한두를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배당판은 3번마 원더풀 딕시 또 12번마 천록 여기에 11번 PK 군주 7번마 머니블루 1번마 컬러즈 드라고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인기 마필 중에서는 원더풀 딕시하고 12번 철록이 아무래도 뭐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철록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 불람이 있죠.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공략에 나서긴 하겠습니다만 자리를 못 잡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록도 뭐 인기에 부합한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드는 조건이고 3번은 원더풀 딕시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어요. 10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이 좋고 안쪽 게이트라면 뭐 3번은 원더풀 딕시 12번 철록보다는 그래도 입산 전망이 좀 더 밝지 않나 보이지는데 원더풀 딕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아주 센 마필은 아니에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가지고 있지만 따라서 인기 마필 3번 12번조차도 일말의 불안감은 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역시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에게 고배당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준비도 잘하고 나왔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7번마 슬링스톤, 또 안쪽에 3번마 스마일걸,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죠. 그 밖에 5번마 제너럴 로즈, 9번마 스피드벨, 8번마 미스앤 샤인,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3번마 스마일걸 같은 경우는 그 주행 검사를 치르고 뭐 데뷔전을 좀 빨리 가져가고 있죠. 12월 14일날 주행검사를 치르고 이제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스타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뭐 단순한 스피드뿐만 아니라 뚝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스마일걸은 뭐 선행이 됐든 아니면 뭐 선의권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스마일걸의 입산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은 반면에, 이 7번 슬링스톤 같은 경우도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힘이 좀 덜 차면서 제대로 된 걸음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슬링스톤도 인기에 비해서는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5번마 제너럴 로즈도 스피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선행 가능성은 열려있긴 한데 이 기회 기수가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따라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9번마 스피드벨이에요. 스피드벨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도 전형적인 스프린터,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뭐 경주 적응 자체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외곽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스피드벨이 능력 발휘가 가능한 조건이지 않나 보여지고, 아주 큰 배당은 안쪽에 2번마 갤럭시 파워도 가능해요. 뭐 주행검사 기록은 보잘것이 없어요. 1분 5초 6. 그렇지만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걸음의 변화가 좀 뚜렷이 일어나고 있고, 안쪽 게이트라면 이 갤럭시 파워의 선입권에 붙이는 순간에 힘은 좋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2번마 갤럭시 피스의 이변 가능성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 루카스, 2번마 흥깨비,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그 밖에 4번마 바람의 소리, 8번마 다몬엔젤, 또 11번마 머니포켓,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루카스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이점이 있죠. 지난번 10번 게이트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은 1.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이번 흥깨비 같은 경우도 역시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좀 고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뭐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은 1번, 2번 쪽에 집중된 배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11번 머니포켓이에요. 이 머니포켓 같은 경우도 비록 승급제는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뭐 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없고, 지난번에도 뭐 우승을 거머쥐는 과정에서 그 여유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의 두 마필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만 11번 머니포켓도 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고 해서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뭐 보면 1번, 2번, 11번 이 3파전으로 이번 경주는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11번만 머니포켓을 배팅의 축으로 뭐 1번, 2번 쪽의 배팅이 적중에는 좀 더 근접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2번 업라이트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가는데요. 뭐 안 팔리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 뭐 1번마 창성럭키, 또 2번마 부름비, 5번마 대변화, 6번마 사토로야, 뭐 9번마 스카이 마린, 또 11번마 라운돌풍, 여러 마필이 팔리죠. 저는 이 12번 업라이트조차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업라이트 같은 경우로 보면 10월 28일 날은 선행을 났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죠. 바닥에서 또 추입을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뭐 선행도 되고
또 추입도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기 1위로 부상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컨디션이 썩 좋지는 못했던 그런 조건이에요. 거기다 승급전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안 가는 것처럼 탔어요. 바닥구에서 힘을 아끼다 보니까 레이스가 좀 잘 풀리면서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라이트도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앞에 붙이려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초반에 힘을 쓰면 끝걸음이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업라이트도 너무 능력에 비해서는 지난번에 튜브로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팔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저는 업라이트조차도 이번 경주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이 9번 스카이 마린 같은 경우가 9주 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스타트 하면서 옆에 마필에 부딪히면서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운 속에서도 또 막판에 올라오는 끈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뭐 선행권이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스카이 마린이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마필이고, 11번만 라운돌풍이란 마필도 역시 이 마필도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에 갇힐 때보다는 그래도 외곽 게이트에서의 선전이 가능한 조건이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12번 게이트에서 역시 외곽을 돌면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또다시 외곽이라면 11번만 라운돌풍 역시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승급전을 갖는 6번만 사토리알도 뭐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토리알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주 자체는 혼전 경주예요. 12번 업라이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믿을 수 있는 그런 인기만 아니기 때문에 뭐 9번, 11번, 6번 이런 마필들에게도 뭐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8번마 청담 진이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가요. 여기 4번마 피닉스 울프, 3번마 문학 파이어, 6번마 엉클모, 7번마 대군의 검 이런 마필이 팔리죠. 8번마 청담 진이는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 데뷔전에서 전혀 안 팔렸던 그런 마필이죠. 뭐 제가 유시 추천 경기로 노리고 와서 고배당의 적중에 기쁨을 맛봤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보다도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지난번에도 주행검사를 치르고 3개월 만에 데뷔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근데 이제는 3주 정상적인 추주 주기고 발주가 약간 늦었습니다만 그 대하시로 밀고 나올 때의 탄력은 예사롭지 않은 걸음을 보여줬고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담진이 뭐 무난하게 연투를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지고요. 3번은 피닉스 울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담진이의 밤마신 정도 졌어요. 그때 당시 이제 늦발을 했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인 발주라면 뭐 청담진이도 지난번에 보기만 보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인데, 피닉스 울프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복귀로만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장래성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청담 진이한테 안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피닉스 울프도 이거 지금 대기를 팔릴 텐데 그렇게 믿고 때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보이지고, 저는 외곽의 11번마 인천 스피드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죠. 뭐 데뷔전에서 대기로 팔리고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뭐 역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최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11만 인천 스피드도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1300 그래서 능력 발휘가 좀 더 안 된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1000m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11분만 인천 스피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인기 마필인 8만 청담 진이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배낭에 대한 메리트는 11만 인천 스피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칠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만만치 않죠. 7번마 문학 아리아리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여기에 11번마 IBS 퀸, 또 5번마 이글스 크리프터, 6번마 와일드 파이트, 또 2번마 리치마이 이런 마이피 팔리는데요. 이 7번마 문학 아리아리 자체도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데뷔 이후에 연속해서 뭐 최근 두 차례 3차게 머물면서 또 가능성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 발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조건이고, 물론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나왔었던 그런 조건에서 손치더라도 지난번에도 인코스에서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좀 안 나왔다는 게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7번마 문학 아리아리조차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아닙니다. 이번 경주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아요. 또 앞으로 장래성도 그렇고 힘이 차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어설픈 인기 마필들을 다 인정하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그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가는데요. 주력 막권 자체도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정말 과감하게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애 있어요. 인기 마필들 뭐 좀 눈꽃만큼 나와 보긴 합니다만 믿고 때릴 만한 그 인기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역시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두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7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배당판은 1번 우락한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1번뭐 우락한 같은 경우는 나름 뭐 인정을 해야죠. 충만 로컬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 막권으로는 공략을 해야죠. 지난번 11번 게이트에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1번 길이 이점은 굉장히 크죠. 굳이 뭐 선행이 아니어도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락한 같은 경우도 부담 중량 55.5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고 또 기복을 좀 보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1번 게이트라면 어쨌든 우락한을 줄여 막거나 공략을 해야 되고 8번 막 가라가라가 같은 경우는 대기로 팔릴 텐데 부담 중량이 무려 5kg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크게 더는 없는 이제는 뭐 능력의 정점을 어느 정도 노출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의 56.5kg의 부담 중량은 역시 좀 무겁기 때문에 가라가라가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6번 비욘드 오브도 마찬가지죠. 뭐 가전시장배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 4등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비욘드 오브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 관리형 복병 한도를 노려갑니다. 1번만 우락한에 주력 한 방으로 붙일 거예요. 짭짤한 배당 충분히 가능하고 만에 하나 이제 우락한이 기복을 보이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역시 복대복 막권도 얼마든지 배당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뭐 후공 막권으로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 관리형 복병을 노리고 하는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9경주 국산마 3등급 1700m 경주입니다. 1번마 럭키루키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8번마 88 빅토리, 또 11번마 KM 블루, 9번 썸씽 미스터리, 5번마 탐나킹 여러 마이필이 팔리죠.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 경기라고 봐야죠.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언급해드린 5마필 안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1번마 럭키루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이었어요. 뭐 3차게 좋은 모습은 보여줬고 또 8번 게이트에서 좀 자리를 못 잡고 좀 헤맸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따라서 1번 게이트라면 1번 럭키루키 뭐 충분히 선의권에서의 선전이 가능하고 부담 중량이 조금 민감한 마필이기 때문에 1kg의 감량도 굉장히 좀 플러스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럭키루키 인기에 부합한 성적이 가능하지 않나 보이고 여기에 이제 8번마 8번 빅토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럭키루키를 이기면서 입장을 차지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부담 중량이 역시 1.5가 빠졌어요. 8번 빅토리 같은 경우도 힘이 좋은 마필이고 1700은 항상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88 빅토리도 뭐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충분히 연투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11번 KM 블루 뭐 탐나킹 또 썸씽 미스터리 이런 마필도 무시는 못하는데 그래도 기본 막고는 1번마 럭키루키와 8번마 88 빅토리 지난번에 나란히 2, 3착을 차지했던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능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0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1등급인데 혼전도가 정말 높아요. 뭐 1번 천지스톤
10이면 실버 울프.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다른 마필들도 뭐 여러 마리가 팔려 나가는 그런 조건이긴 한데 천지스톰과 실버 울프는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센 마필이 맞죠. 다만 부담 중량이 너무 무거워요. 천지스톰이 58.5kg, 실버 울프가 58kg예요. 특히 실버 울프 같은 경우는 그 앞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앞말인 실버 울프의 58은 천지스톰의 58.5보다는 실질적인 체감하는 부담 중량은 훨씬 더 무겁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실버 울프는 58을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18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인기에 부합된 성적을 기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본 천지스톰도 58.5 무거워요. 기본적으로 뭐 되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58.5의 부담 중량 무겁기 때문에 천지스톰도 또 기복의 여지를 인기에 부합하는 성적을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되는 마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천지스톰과 실버 울프가 부담 중량을 높게 받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그 보병, 인기 대에서는 많이 밀려있지만 보병마들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죠. 가벼운 부담 중량을 바탕으로 해서 따라서 1등급 마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조금만 맞으면 다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따라서 1번, 12번의 불안한 대끼리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두 마필 모두 빠지는 순간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중심에는 역시 비인기 마필 한두를 노리고 가는 오늘 박남규의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 모낙스나미 중심으로 해서 9번 울트라 펀치, 또 7번 위닌 어빌리언, 6번 항월한 질주, 1번 해우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인기 마필인 모낙스나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농협중앙해당배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한풀 보여줄 거는 여력은 뭐 분명 더 있는 마필은 맞아요. 근데 한풀 꺾였다는 점 상승세가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울트라 펀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문학서남이랑 같이 농협중앙회장배 출전해서 역시 뭐 이렇다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문학서남이는 그 바닥권에서 취입을 시도했던 반면에 울트라 펀치는 초반에 굉장히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 선행마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울트라 펀치에 역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문학사나미보다는 울트라 펀치의 입선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닌 어빌리언도 뭐 상승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 못하고 항원한 질주 같은 경우는 전구간에 걸쳐서 좀 기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연투를 해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그나마 선행까지 뽑아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선행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고 따라서 그 원인 어빌리언도 가능한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오버마 프린스 메모리 가지고 있어요. 21주 5개월 만에 나온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역시 단거리에서는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뭐 복귀전을 역시 단거리 1200을 선택했고 또 전개적으로 앞선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프린스 메모리가 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프린스 메모리가 가지고 있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문학스나미보다는 선행이 가능한 울트라 펀치의 입산 전망이 좀 더 밝고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